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금연구소 연구소장 강경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경비 처리 그리고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명의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 차이는 뭔가요? 개인 명의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의 차이는 경비 처리가 핵심입니다. 개인 명의 자동차의 경우 경비 처리를 하지 않고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보험을 하시고 같이 타는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비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탈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차죠, 레이, 모닝 이런 차들, 그리고 포터, 그리고 스타렉스 이런 차들은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수용차나 SUV 같은 이런 차량들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에 따른 비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업무 사용 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을 탈 때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서 사업에 얼마나 썼는지를 비율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전체 운행을 한 1000km 정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에 쓴 키로수와 사업에 쓰지 않은 키로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쓴 키로수가 예를 들어 800km다. 한 80%가 업무 사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유류비라든지 보험료, 통행료 등 이런 비용들을 차량 외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량 외 비용들은 이제 적격증빙, 카드를 사용하시든지 현금 유수를 하시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으시면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운행 일지를 통해서 업무 사용 비율이 100% 돼야만 전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아예 90%다 그러면 10%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되나요? 운행기록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는 운행기록부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해명 자료 요청이나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운행기록부도 제출하라는 사례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해서 비용 처리를 명확하게 하려면 운행기록부 작성을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은 무엇인가요?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어떤 차량 운행만 보험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 부기 의무자들은 차량 한 대를 제외하고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 관련하여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보이는 연두색 번호판의 정체는 뭔가요? 최근 도로에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보이죠. 차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차 구매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할부가 있고 리스가 있고 렌트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고민하시는데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세 가지 다 비용 처리가 되니 대표님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차량의 조건을 보고 결정하시라고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의 장단점이 뭔가요? 법인 명의 차량은 개인 차량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개인도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가 되고 법인도 비용 처리가 되는 건 맞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개인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낸 돈으로 차량을 산다고 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돈으로 바로 차를 사기 때문에 개인 세금을 내지 않고, 물론 업무용으로 써야겠지만 그런 차를 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대표님의 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 차량이 개인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출별 탈 수 있는 자동차의 클래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대표님의 성향이나 그런 부분마다 좀 다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차량은 경비 처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개 1,5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신 어떤 대표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1,500만 원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차량 가격과 차량 외 가격으로 나누는데요. 이 차량 가격은 1년에 8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하려면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겠죠. 현재 자금 운용이나 무조건 매출에 따라서 어떤 차를 산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리스와 장기 렌트 그리고 할부, 세무적으로 뭐가 더 유리할까요? 모든 조건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는 비용 처리 면에서는 렌트가 유리합니다. 근데 제가 전제를 깔았죠. 모든 조건이 똑같다.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차량에 금액도 월 할부금, 렌트로 리스로가 똑같다는 전제인데, 이 전제 조건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처리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시고 1순위는 내가 현재 자금 사정이나 그리고 뭐 내가 타고 싶은 차량이나 대표님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차를 구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